안녕하십니까. 파미델리의 김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지온 준비해 왔습니다. 매지온 정말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뭐 1년 반,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뜨게 됐는데 사실 뭐 기사를 안 쓰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이제 몇 차례 취재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임상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유대나필이라는 단일 제재를 하나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IND 받고 그다음에 이제 CRO 선정하고 난 다음에 뭐 환자 모집하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들 안에서 특별하게 이제 뉴스 나올 게 없어서, 그리고 뭐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자잘한 뉴스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조금 휴지기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고, 뭐, 뭐 제가 물어봐도 특별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었고요. 뭐 저 역시 지금 단계에서 뭐 기사를 많이 써봐야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꼈습니다. 좀 그런 과정에서 뭐 매지온 주주님들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지온 카페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왜 쫓아내실지 모르겠는데 내용 업데이트를 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지온 최근에 기사 두 개를 썼고요. 지금 이제 노성일 전무님께서 사진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릴까요? 뉴욕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광 비자로 이스타라 그러나요? 그걸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번 들어오면 또 굉장히 좀 체류 기간이 길고 또 자주 또 입국하고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함이 있으셨다 그래요. 이민국에서도 좀 많이 의심을 하고 너 왜 자꾸 들어오는 거냐? 관광 맞냐?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좀 이상하다. 뭐 이제 그런 좀 의심을 많이 받으셨고, 또 한국에서 또 일을 하려니까 시간이 또 정반대잖아요. 뉴욕하고 한국하고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아침에 뭐 이메일을 보내면 그날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밤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확인을 못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뭐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답을 주면 또 이제 시간이 또 반대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받아보는 시간이 늦고 뭐 그래서 일 하나 하는데 평균 3일 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이제 챙길 것도 많으신데 그러느니 차라리 좀 이투 비자를 받아서 좀 현지 체류하면서 이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아예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이 임상을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어, 뭐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가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그건 아니시라 그래요. 혼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참 이국 만리에서 많이 외로우실 것 같고, 보면 이제 저랑 통화한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는 아침이었지만 뉴욕에서는 뭐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시면 주무실 때까지 이 임상과 관련된 어떤 뭐 관계 당국이라든가 CRO라든가 또는 이제 임상 수행 기관 이런 곳 이런 곳들 다 접촉해 나가면서 일을 보시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다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주시니까 회사에서 내놓는 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업데이트는 다 하셨겠지만, 또 그래도 회사에서 내놓는 공지로 보는 것과 또 이제 기사로 볼 때 또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이런 내용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대신 물어봐서 또 기사에 또 반영해주고, 어, 또 텍스트가 조금 이제 이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요거를 이제 또 영상으로 또 구슬러서 또 한번 풀어주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미리 보는 퓨얼 2 결과다. 제가 이제 이거를 먼저 리드문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논문을 하나 내놨잖아요. 매지온에서.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다 예전부터 듣던 내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심장협회 발행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이 게재가 됐고, 제목이 이제 폰탄 환자에서 유대나필 운동 수행 효과 재검토. 그래서 이제 임상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분석을 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학계 인정을 받아서 논문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익명 투고를 합니다. 매지온입니다. 저 뭐 박사 뭐 김 박사입니다.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냅니다. 그러면 심사를 누가 하냐면 익명으로 A, B, C라는 세 명의 어떤 심사위원이 심사를 각각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익명으로 내고 익명으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편집위원이나 편집 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맨 처음에 논문을 받아서 보고 이 논문이 우리 학회, 학술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이 논문을 가장 잘 심사할 거라고 판단되는 3명에게 논문을 보내줍니다. 그 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뭐 정해진 기일이 있겠죠. 그때까지 논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합니다. 검토라는 거죠. 검토 평가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피어 리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술지마다 좀 다 다른데 보통 한 70점 정도 이상 되면 게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70점 되면 무조건 게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이. 그럼 수정 후 게재는 뭐냐? 그 A와 B와 C가 각각 지적을 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수정을 했을 때 아까 편집 간사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학술지에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 후 게재고, 점수가 만약에 뭐 80점이나 뭐 또는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수정 없이 바로 이제 게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요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수정 후 재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수정 후 재심사부터는 저희가 거의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게재 불가. 이건 도저히 못 실어주겠다. 이거는 이제 거의 아예 탈락인 거고. 수정 후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철회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학술지 가서 이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뭐 꾸준히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에도 논문 2편을 투고했고, 그래서 그중에 또 한 편은 8월 달에 게재가 됐고, 또 최근에 또 한 편 또 투고했고. 그래서 뭐 크게 돈은 안 되는 행위지만 나름 이제 뭐 석박사 때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지금도 이제 꾸준히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제 논문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튼 각설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는데 왜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해왔던 어떤 주장, 매지온이 우리가 이거 분석해보니까 슈퍼폰탄 빼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분석해보니까 우리 P값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체 내부적인 어떤 결과 분석이 아니라 어떤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학술지에 이제 외부 전문가가 그걸 논문으로 썼고 그게 학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발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이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통계라든가 어떤 어떤 주장은, 매지온의 어떤 주장을 펼친 것들이 굉장히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요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데이터가 지금 이제 퓨얼2, 그러니까 제가 퓨얼2 2차 임상 3상이 되겠죠. 유대나필. 이거의 1차 평가 변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가 변수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품목 허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모수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뭐 좀 400명 갖고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잖아요. 거의 뭐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미리 보는 퓨얼2 결과다.
또는 미리 보는 2차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정말 뭐 논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논문 많이 쓰고 뭐 그러는데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혼자 자기 만족이거든요. 쓰고 쓰고 게재되면 뭐 거의 보는 사람 뭐 별로 없죠. 별로 없고 됐다고 해서 이제 어디 뭐 이력서 쓸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양력 소개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아내한테 살짝 보여주고 막 나 하나 나갔어 뭐 이 정도인 거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묻힙니다 논문들이. 예.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이 뭐 이렇게 물론 뭐 학계의 어떤 발전이나 사이언스적인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발견을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의 어떤 관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논문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갈 논문은 아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논문이다. 왜? 미리 보는 2차 임상 3상 결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임상 3상 퓨얼2 1차 평가 변수는 자, 픽 VO2 최고 산소 섭취량입니다. 예전에는 맥스 VO2였죠. 근데 이거는 심장병 환자라든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평가 방법이에요. FDA도 패착이었고 메지온도 몰랐던 거고. 왜냐면 이제 어, 그 맥스 VO2 최고 산소 포화도까지 가는 극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이 심장 수술 받아갖고 조심조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내려갈게요. 예.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지만 아마 주주분들은 다 알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좋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유튜브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지온 기사 제가 두 개 썼거든요. 오늘 시간이 되다면 두 개를 한 번에 다 엮어서 아주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00명 한 거요. 요거 다 나와 있었고 여기에 슈퍼 폰탄.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심폐 능력이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 하고 표준 분포로 따지면 이제 요렇게 생겼으면 요 끝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고요. 임상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짱돌이라고 합니다. 이 짱돌이 포함이 돼 있었죠.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거를 싹 다 발라내고 어, 논문을 이제 좀 살펴보니 우리 피값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FDA 니들 실수했네. 매지온 우리도 몰랐네.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FDA랑 합의 봤죠. 야 니들 때문에 지금 몇백억 들여갖고 임상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이거 너무 우리한테 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오케이 인정해서 P값 0.1. 근데 P값 0.1만 되면 품목허가 내줄게라고 합의 봤잖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양적 연구해가지고 통계 돌려가지고 있거든요. 통계 프로그램 뭐 SPSS 뭐 아모스 스타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P값은 0.05예요. 그러니까 100번 했을 때 95번 이상의 어떤 통계적인 그 확률이 나왔을 때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이하면 P값 못한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나가리입니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입니다. 근데 뭐 나가리 된 거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매지온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거예요. 0.1을 합의를 못 봤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자기네들이 어떤 실수를 인정했다라고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면 제가 만난 건 아니잖아요. FDA 관계자를.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뒤로도 저런 합의는 본 적이 없고 그 전에도 저런 합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 쌍돌 98명을 싹 발라내고 보니까 98%가 나왔다. 97.9%. 예, P값은 0.01. 이게 바로 품먹어가지고. 그래서 유의하게 이 약을 먹은 사람은 위약군에 대비해서 유의하게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97.9%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함이 없는 수치다. 뭐 이거 이상 더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래서 최고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심장에 4개 방이 있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근데 이제 선천성인 기형을 가진 사람들은 심실이 하나뿐이다.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어렵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잘 적어놨습니다. 혈액이 온몸에서 오른쪽 심장, 그 다음에 폐, 다시 왼쪽 심장, 그다음 온몸 이런 순으로 이제 순환을 하는데 폰탄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심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폐동맥에다가 한 바퀴 돈 피를 연결을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사는 거는 있는데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이어짐으로써 심장을 한번 거치지 않음으로써 피의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버티는데 커서 신체 사이즈가 커지면 심장으로 펌프를 빡 쏴가지고 산소를 가득 머금은 피를 빡 쏴갖고 온몸에 뿌려줘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기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폰탄 환자들의 피가 심장이라는 펌프를 거치지 않고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낮고 흐름이 약하다. 그래서 뭐 쫄쫄쫄쫄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피를 그래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심장이 못하는 역할을 이 혈관이 하려고 대신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계속 높아져갖고 빵빵빵 치다 보면 이게 울열이라 그래가지고 또 멍이 들어요. 그게 이제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그래서 뭐 일단은 산소를 실은 혈액이 체내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피로감, 항상 뭐 피로에 쩔어 있는 거고, 뭐 운동 당연히 못 하죠. 운동 자체를 과하게 할 수 없는 거죠. 피가 폐로 못 가니까 정맥 쪽에 혈액이 고이고, 폐가 고이고 하니까 비대화와 섬유화가 일어나고 복수 부종도 생기는 거고, 심장이라는 펌프를 활용 못 하니까 폐혈류가 적고 또 폐혈관도 발달을 못 하고, 이거는 이제 산소 교환 능력 저하로 만성 저산소증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정맥압이 상승하면서 림프액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림프액이 못 빠져나오니까 단백 소실증 같은 장병증이 유발이 된다. 단백 소실증 장병증은 혈액 속에 단백질이 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몸 속의 단백질이 아주 감소해서 아주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종, 설사,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길게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제 결국에는 면역 단백질이 손실돼 가지고 아주 작은 어떤 병에도 질환에도 잘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운동 좀 못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 오래 살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못 살죠. 시작은 혈액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혈액이 이 몸을 순환하면서 또는 몸을 제대로 순환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병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파생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게 여기 이 기사에, 이 내용에, 이 챕터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이거 재현하면 꽃길이다. 뭐 당연하죠. 뭐 이거 뭐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슈퍼폰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상인의 한 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제외한 거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데, 슈퍼폰탄 개념이 없었는데 막상 임상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지했지만 그때 늦었다. 그래서 평가 변수 바꾸고 싶었지만 바꿀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간 거고, 그 갔다가 결국엔 실패한 거고, 메지온도 처음이고 FDA도 폰탄 치료제 뭐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임상 신청조차도 IND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좀 미숙함을 드러낸 거고, 하지만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1차 평가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해야 품목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선 조금 서로가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이 시술을 다 몰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임상을 뭐 1상, 2상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한 2상까지 해서 뭐 1차 평가 변수도 있을 거고 2차 평가 변수도 있을 거고 탐색적인 변수도 쭉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한 수치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상 갈 때 그거를 1차 평가 변수로 해서 가장 확실한 거를 평가 변수로 해가지고 이 식약처나 FDA 그리고 이제 제약사 이 둘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나오면 품목허가 내줄게.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하고 가는 거거든요. 사전 약속하고. 근데 이 이상을 거쳤으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삼상 가서는 잘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원래는 발기부전제로 나온 약이다 보니까 앞에 그걸 생략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게, 어, 삼상 가서 좀 이런 일을 겪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을 제대로 안 거쳤다 치면, 1차 임상 3상이 어떻게 보면 이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고 좀 잘못된 거고 해서 실제 뭐 2차 임사 3상을 그냥 3상이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로 해서 갈게. 대신에 나오면 허가해줘. 둘 사이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된 거죠.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죠.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 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임상을 이제 2023년 10월 달에 이제 IND 받았고 실제 IRB 받고 투약한 거는 작년 한 4월 정도부터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상, 2차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미국 33곳, 한국 3곳, 36곳 임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음,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요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15,934명 환자가 폰탄 수술을 받았다. 요거는 사실 요거 숫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논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요 숫자를 정확하게 여기 적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메지온 측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미국의 환자 숫자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전에 들었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4년 사이에 16,000명이 한 거니까. 그 전 세계에 한 7만 명 정도 폰탄 환자가 있는 거고, 이 중에 미국에서 한 3만 5천 명 폰탄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 숫자가 14년 동안에 16,000명이면 그러면 30년이면 한 3만 2천 명. 그러면 한 30 초반까지 산다고 본다라면 이 정도 환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대나피를 복용을 하게 된다라면 수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질환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거나 질환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렇게 심각하게는 하진 않을 거니까 뭐 그건 차후의 문제고 환자 한 명당 이제 연간 치료비 물론 이거 보험 되겠죠. 1억이라고 가정한다라면 뭐 대충 계산하면 3조 5천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현재 왜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완전히 어린애들은 복용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상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 나이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허가도 그 나이 때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 고 나이 때 임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복용해도 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를 좀 줄이면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 30살까지 산다고 본다라면 그다음에 성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HK 이노엔의 그 뭐냐 역류성 식도염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K캡이죠. 그거 보니까 나이대를 점점 늘려가는 임상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가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4세부터 19세다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그 K캡 같은 게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임상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또 처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이 계속 이제 디벨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네필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한 1만 명 정도만 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한 1조. 왜? 약이 없으니까. 개발 중인 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P값은 0.1인데 아까 나온 뭐 논문에서 보시게 되면 0.029였나요? 뭐 이 정도만 나와주면 뭐 이건 뭐 그냥 자동 통과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지온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했는데 영상 녹화가 지금 한 27분째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 편집하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하나 제가 지금 바로 더 떠가지고 1편, 2편 이렇게 두 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미데일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